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30K 근처까지 회복했던 비트코인은 어제 새벽 바이낸스가 또 기소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9K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이는 그냥 재료에 불과하고 이렇게까지 미국이 코인 시장을 억누르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도 미국이 신용 강등이 된 그 피치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피치에서 미국을 신용 강등을 했는데 그 여파로 나스닥이 2% 빠지고 뭐 S&P 500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이 5개월 넘게 상승을 했던 불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8월 달 정도에는 쉬어간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이제 이 돈이 이제 꺾이면 당연히 코인으로 넘어올 거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미국에서 어떻게든 코인으로 돈이 넘어가지 못하게 장치를 계속 마련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처음으로 이제 바이낸스 기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돈이 이쪽으로 넘어올 타이밍에 너무 기가 막히게 그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시장을 흔들어 놨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상에서는 바이낸스 기소 소식이 전달되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와 동시에 갈색고래는 추가 매수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샀다라기보다는 깔아놓은 것들이 체결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30K의 두터운 이제 매도벽이 새롭게 형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식과 함께 모두 물량을 던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가격의 움직임에는 보라고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0K 근처까지 갔을 때 잠깐 행복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떤 거냐면은 테이커의 볼륨이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매수가 더 많은 그런 우위의 시장이 됐다가 매도가 더 많은 시장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바이가 더 많고 여기서는 셀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좋았다가 좋지 않은 걸 온체인 데이터 그다음에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퓨처 스트레스 인덱스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지표들도 많은 플레이어들이 힘든 상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든 건 아니고 모두,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모두 다 느끼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에 하나둘씩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함께 그런 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청산맵을 보게 되면은 29.5와 30K 사이에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숏 물량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있는 상태인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30K까지 힘차게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 숏 물량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 상황이 올라갈 재료들이 조금만 있으면은 다 찍어 누르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계속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의 소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를 수 있는 상승 요인이었는데 그 뒤에 바로 퍼드와 그다음에 물량 던지기, 그다음에 리플 판사 다른 인용하면서 또 그걸 꺾어놨고, 그다음에 다른 뭐 인프라 기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불을 지폈을 때 갑자기 미국 법무부 연방 검찰이 뭐 바이낸스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더 꺾고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예 그냥 하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적응을 할 텐데 올라가려다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바이낸스 이슈에 대해서 한번 딥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러니까 새벽에 장이 좋았잖아요. 장이 계속 이제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었어요. 29K에서 30K까지 문을 두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새벽 1시 정도였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바이낸스를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다, 사기죄로 기소해서 이게 연방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소식이 코인 시장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29K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를 한다, 이게 아니고요.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기소가 되면 FTX 때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다, 그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혼란을 야기하는 게 좀 리스크해서 합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벌도 주고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우위를 가져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차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부는 살려주겠다, 이런 것과 같은데, 이게 웃긴 게 FTX 같은 경우는 기소를 해가지고 코인 시장이 터진 게 아니고요. FTX 자체가 터져가지고 그 뒤에
뭐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소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이낸스 이야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시장을 억누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일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나의 상징적인 지표에 불과해요. 왜 이렇게 바이낸스를 공격하고 코인 시장을 억누르는지 그 근간에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근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있어요, 북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바이낸스는 뭐 좌우장풍이 캐나다인이긴 하지만 중국계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의 가장 큰 시장이 어디냐? 중국은 코인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바이낸스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VPN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우회해서 중국인들이 다 하는데, 그러니까 20%가 바이낸스 거래 20%가 중국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일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많은 게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중국 다음에 많은 게 한국입니다. 중국 다음에 바이낸스가 거래를 많이 하는,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그래서 바이낸스는 한국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 이런 중국 이슈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그러니까 미국이 5개월 동안 주식 시장을 키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계속 지급을 해가지고 키워놨는데, 이게 꺾이면 당연히 코인 시장으로 돈이 넘어올 거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코인 시장을 잡고 있는 게 중국계, 그 다음에 북한이에요, 북한. 얘네들은 그러니까 해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금 세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완전히 규제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인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걸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의 제도나 규제가 정비될 때까지 차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중국이 홍콩을 앞세워가지고 크립토에 굉장히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크립토를 키우고 돈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버블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이낸스, 그 다음에 SEC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만약에 안 먹히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저는 당연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위시한 미국에 있는 그루들 있잖아요. 그 그루들을 약간 좀 다치게 해가지고 분명히 그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한 수순인 거고, 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속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건 자기들의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막을 거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는 그 재료 중에 하나다. 근데 그 퍼드냐 이게 진짜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FTX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샘 뱅크먼 같은 애가 미국 놈이죠. 오히려 얘네들을 더 해야 되는데, 미국 놈들은 미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잘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주기영 대표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수많은 퍼드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돈들 잘 가지고 있다. 다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웃긴 거죠. FTX 때는 전혀 그런 거 안 하다가 바이낸스만 가지고 쥐고 흔드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치공학이 엮여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좀 코인을 하는 하나의 이게 개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EC에서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3개월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하는 애들한테 SEC가 3개월 전에 뭐 했냐면은, 이거 너네 신청하지 마라, 취소해라, 지금 아직 안 된다, 절대 철회할 것을 주문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3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뭐냐? 규제가 하나둘씩 마련이 되고 있잖아요. 이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를 돌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SEC에서는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고려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현재 입장이 어떤가에 대해서,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뒤에 준비가 되면 열어주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들 마음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왜 아직 코인 시장에 돈을 유입이 되게 못하게 하려고 하냐면, 이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버블이 일어났고 돈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주식시장에. 자기가 뿌린 돈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뿌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갔고요.
그게 주시장이 5개월 동안 넘게 상승을 했고 그게 코인 시장으로 리스크 있는 에셋으로 넘어와야 될 타이밍인데 여기에 이거를 끊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중국 이외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코인 관련돼서는 과세가 아직 완전히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버블이 생겨버리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과세가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코인 시장으로 돈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줄 거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말보다 행동을 더 봐야 되는데 뭐냐면 미국이 강등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요.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이거는 재정 적자가 GDP 대비 100% 넘은 건 당연한 거고요. 요즘 와 있죠, 요즘 엄청나게 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2005년 가면은 그러니까 GDP 대비 이 재정 적자가 200%까지 가는데 이러면은 전쟁이 나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일개 유튜버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전쟁이거든요. 이런 부채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로 언젠가는 분명히 작용이 될 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부채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지속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뭐 한 10,000조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10,000조 정도 그 1년 예산을 짠다고 하면은 10% 정도가 적자예요. 안 거쳐요. 과세가 세금이 안 들어와요. 마이너스 10%가 나니까 이걸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크립토라는 거예요. 크립토에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크립토로 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부정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답이 없는 거냐? 크립토 시장이 진짜 끝난 거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회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죠. 기회입니다, 기회. 이거에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 또 특히 멤버십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게 왜 기회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리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 가능성이 50%에서 65%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은 꺾일 수 있어요. 근데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면 될 가능성이 오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 현물 ETF 지금 잠잠하지만 조만간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자 시카고 선물거래소인데요. 기관들이 거래를 할 때 시카고 선물거래소를 많이 쓰는데 계속 볼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선물 볼륨량이 장은 안 좋지만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뭐냐? 기관들의 자금, 기관들의 관심이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겨나가고 있다.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건 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장이 좋지 않은데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그냥 정답지예요. 정답지 여러분들. 뭐냐? 그냥 이제 변동성이 다른 나스닥, S&P 500 이런 골드에 비해서 변동성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 더 변동성이 없다. 이 코인 시장이. 아이러니하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은 이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과거에도 늘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도. 언제 있었냐? 불량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늘 있었고 또 언제 있었냐? 완전 하락장일 때. 완전 하락장일 때. 불량되기 전에 있었고 완전 하락장일 때 있었다. 이게 뭐냐면 기회의 라인이에요. 기회의 라인.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요때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주는 기회의 라인이라는 걸 정답지를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건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답지입니다. 정답지. 정답의 공간. 그런 지역에 와 있다.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쯤 왔을 때 이때 사지 뭐. 그러면 이제 2년 물리시는 거죠. 2이어 말씀드렸죠. 2년 동안 장기 홀딩하는 사람들이 스마트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물려 계신 분들이다. 이때 사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서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런 시기다. 그리고 실제로 고래들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점이 뭐냐? 이게 상승하기 바로 직전의 움직임, 요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어디에? 비트맥스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선물. 변동성이 시작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조만간이란 소리예요. 뭐 바로는 아닐 수 있지만 조만간 무언가 움직임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에서 어느 가격대가 중요한지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8K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에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28K까지는 그냥 열려 있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30K 이러면서도 28K와 30K 사이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그런 이 닿는 지점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정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전환점이다. 힘든 거죠. 전환점. 전환이 되고 그 뒤에 좀 더 힘들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환이 되는 전환점이다. 중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도다르고 있다. 당장 힘든 게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봐야죠. 만약에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에코프로 같은 거 타면 좋은데 뭐 애진작 타가지고 돈을 벌 수 있었는가? 타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서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위치에 있구나 이런 걸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 중에 코인을 믿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좋아요. 오히려 비트코인 145% 올랐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254% 올랐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싱글벙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분산 뭐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되, 그러니까 코인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믿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